안녕하세요, 이엘입니다. 오늘은 바텐더 관련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물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도 싶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텐더를 시작을 합니다. 기존부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프린터 사용하시는 프린터들이 있으시면 프린터 선택하시고, 저는 지금 연결은 안 해놨어요. 아무튼 이게 프린터 ZT411 뒤에 203 DPI면 200 DPI, 그 뒤에 300 DPI면 300 DPI. 이 해상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가 200 DPI인지 300 DPI인지 600 DPI인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프린터 선택을 하시고 다음 사용자 정의 설정 지정, 이거는 큰 내용이 없어서 다음 하시고 페이지당 단일 항목, 저희는 대부분 롤라벨이잖아요. 바코드 프린터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롤라벨을 그대로 가고 일행에 한 장씩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고요. 가장자리 1.3mm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예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요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전체를 하셔도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1.3 기본으로 놔두고 다음 하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둥근 면을 하니까 라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R 값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끄트머리에 글씨라든가 뭔가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직사각형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라벨 용지 사이즈, 사용자 정의 크기에서 우리는 100mm에 높이는 70mm 쓴다. 그럼 여기 미리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템플릿 크기는 100mm에 70. 이 방향은 레이아웃인데 가로, 세로 이렇게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세로 방향으로 놔두시고, 그래야 정방향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다음 누르시고,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옵션이에요. 미리 보시면 색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 있는데 옵션이 때문에 넘어가시고,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템플릿이 열리면 사이즈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0에서부터 100 그러면은 100mm 맞는 거고, 여기도 0에서부터 70 그러면 70mm 맞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걸 다시 딱 눌러주시면 정방향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 바코드도 한번 합쳐볼 거고,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라벨을 쓰는 게 있는데, 라벨 이미지가 제가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 잠깐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라벨이 모양이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틀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 그림을 다 그려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을 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그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선은 인쇄가 안 돼야 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한 팁입니다. 이런 라벨이 있으면 라벨을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이걸 캡처를 해요. 그림판에 가셔가지고 이걸 캡처를 했으니까 요만큼만 별도로 한번 따보세요.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라벨이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뭐를 캡처를 해서 일단 이미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미지를 클릭, 여기 상단에 보시면 그림, 파일에서 삽입.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니까 선택하시고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어차피 얘는 이 라벨 사이즈랑 동일할 거잖아요. 사진을 찍어 놓은 거니까 얘를 그냥 비율에 맞게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뭐 100에 70이다라는 라벨 사이즈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만 해놔도 대체적으로 이 선은 어느 정도 윤곽은 할 수 있잖아요. 위치는 대충 찾아서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인쇄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맨 뒤로 보내고 정렬을 할 때 순서를 뭐 다른 게 들어와야 맨 뒤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혹시 두 개가 잡힐 수 있으니까 얘를 맨 뒤로 보낼게요. 사실 이걸 지금 맨 뒤로 보내기 전에 위치를 이렇게 좀 맞춰놔야 되잖아요. 이 공간에 들어갈 공간에. 이런 식으로.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 그림을 뒤로, 저 그림을 뒤에 이렇게 배경을 입혀 놓은 거거든요.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딱 잡혔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저 배경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얘를 해가지고 정렬 순서를 맨 뒤로, 맨 앞으로, 맨 뒤로가 없네요. 어차피 얘는 지금 맨 뒤에 있는, 얘가 두 번째 만들어졌고 세 번째 만들어졌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맨 뒤에 있는 거니까 없나 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늦게 만들어지면 맨 앞으로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제 맨 뒤로 다시 놓으면 맨 뒤로 보내는 거. 얘는 뒤에 배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텍스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나름의 이게 계속 잡히네. 얘가 계속 잡혀갖고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제자리 와갖고 얘만 선택해가지고 정렬해 가셔가지고 잠금이 있어요. 잠금을 눌러주세요. 그럼 얘는 이제는 안 움직여요. 물론 이 텍스트들도 나중에는 지금은 작업 단계니까 잠금을 안 하고 작업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 계속 움직거리니까 잠금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많이 쓰거든요. 얘들 잠그고 싶으면 잠금을 한다든가. 일단 얘는 배경을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을 때 이제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쉽게 이제 위치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뭐 위로 밀렸다든가 밑으로 밀렸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텍스트를 원래 누르면 여기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를 맞추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배경을 깔아놓고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배경을 깔아놓고 이렇게 위치를 잡으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텍스트가 딱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얘들도 이제 안 움직이게 정렬해서 잠금. 그럼 얘들도 이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죠? 나중에 다시 풀고 싶으시면 전체를 이제 풀어볼게요. 풀고 싶으시면 정렬해서 다시 해제. 그러면 이제 얘네도 움직이죠. 이렇게 위치가 딱 바뀌었을 때 여기 상단에 이거 누르셔갖고 다시 제 위치로 보내시고요. 일단 이런 기능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는 일단 엑셀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뭐 날짜, 제품명, 수량, 뭐 출력 라벨 수량 요거를 뭐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라벨 한 장씩 출력하면은 굳이 이걸 만들 이유는 없죠. 이 라인을. 근데 예를 들어서 출력량이 얘는 스캐너 2대가 출고가 돼야 돼요. 갑자기. 근데 수량이 2개가 출력이 돼야 된다. 얘는 3개가 출력이 돼야 된다. 얘는 1개만 출력하면 된다.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이걸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상단에 날짜, 제품명, 수량 요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텍스트 열고 여기서 날짜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얘는 날짜, 두 번째는 제품명. 얘는 제품명. 얘는 수량. 그리고 얘들은 어차피 필드 값을 가지고 올 거니까 이거는 이름이 상관이 없어요. 얘를 이제 아까 전에 만약에 이미지 그 뒷배경이 있을 때 이런 걸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이미지 뒷배경을 해가지고 위치를 잡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를 수량을 옮기고 제품도 이렇게 옮겨놓고 이걸 잡으신 다음에 좌측 정렬을 하시고 위아래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얘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지웠다가 그럼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개체값을 보시면은 텍스트 1번은 얘고 텍스트 2번은 얘고 텍스트 3번은 얘다 라는 개체값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 텍스트 얘 박스에 대한 이름이 텍스트 1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날짜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위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이제 엮으면은 또 헷갈리거든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굳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 한 개만 바꿔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는 눌러보면은 이게 딱 가니까 이게 텍스트 몇 번이구나, 이게 텍스트 몇 번이구나, 이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요 상단 메뉴에 대한 부분을 적었어요. 그죠? 상단 여기 있는 부분. 이 라벨 수량은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얘는 바깥에 나가서 나중에 출력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걸어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굳이 가져올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그럼 얘만 또 인쇄를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얘가 굳이 출력 라벨 수량에 대한 부분이 인쇄가 같이 될 이유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출력 라벨 수량 이것도 육안으로는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인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얘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사전 인쇄된 이 텍스트 가셔가지고 사전 인쇄된 이걸 눌러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전에 출력 라벨 수량은 사전에 인쇄됐다 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얘는 인쇄를 해도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딱 보이네. 인쇄를 미리 보기에는 보이나 봐요. 얘는 어차피 여기다가 사전 인쇄됨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인쇄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얘는 이 체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인쇄가 될 거고 얘는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얘는 인쇄가 안 되니까 굳이 뭐 여기다 박스에다 넣어놓을 이유도 없고 여기다가 이제 놔둬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능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여기서 얘들도 그대로 이제 날짜랑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날짜, 제품 수량 얘들 끌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 날짜가 여기 있지만 열로 끌고 와 이쪽으로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제품도 여기 있지만 열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실 때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설정 누르셔도 되고 만들기 바로 밑에 있는 요거 누르셔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버전이긴 한데 오늘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 다음 누르시고
우리는 엑셀 창이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실 때는 항상 이 데이터베이스 하려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항상 창을 닫아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열려 있으면 에러가 나요. 선택을 하시고 다음 파일, 여기서 통합문서 1번 저장해 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시트 1번이고 다음 누르고 시트 1번 완료. 그러면 여기 이제 됐는데 여기서 필터를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 여기 다 들어왔네. 날짜, 제품명, 수량, 출력 라벨 수량. 아까 전에 엑셀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된 거예요.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필드가 생겨요. 날짜, 수량, 제품명, 라벨 출력 수량.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옛날에는 뭐 얘를 끌고 뭐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등록 정보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잘 나왔어요. 이 날짜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끌고 오세요. 이 날짜에다가. 원래 이게 다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잡힐 때 딱 바꾸셔야죠. 수량. 만약에 저게 전체를 이렇게 잡혀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또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품명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제품명에 가셔가지고 다시 얘를 전체를 잡으려면 이 끝에 셀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딱 바꿔주시면 드래그 했을 때 손을 딱 띄워주시면 전체가 다 잡히니까 이렇게 수량. 이렇게 앞에만 하지 마시고 뒤에 쪽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양쪽으로 가로가 딱 잡히게끔. 그럼 딱 떼주면 이렇게 굳이 이제 불편하게 삭제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벗어났을 때는 또 다시 이렇게 맞추시고. 이 내용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처럼 넣어가지고 위치를 잡으시고 이거를 뭐 그림을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인쇄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것까지 넣었잖아요. 라벨 출력 수량. 근데 버전이 낮은 거는 이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라벨 출력 수량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오겠다. 그럼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수량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필드가 그거였잖아요. 출력 라벨 수량 가져오기.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량, 적어놓은 수량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날짜는 2장 출력되고 뭐 몇 장 출력될 건지 그거는 뭐 수량 엑셀에서 정리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낮은 거는 이 기능이 없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미리 보기를 보시면 조건 풀인데 지금 왜 이런 게 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여섯 번째 장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엑셀을 다시 열어보면 이게 이제 필드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게 첫 번째 라벨, 두 번째 라벨, 세 번째 라벨, 네 번째 라벨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번은 이미 출력이 돼가지고 2번을 띄우고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2번을 띄우고 뭐 여기다가 우리는 첫 번째 라벨, 두 번째 라벨 필요 없고 세 번째 라벨, 네 번째 라벨, 다섯 번째 라벨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이 레코드 선택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출력할 것만 지금 아까 전에 내가 2번을 빼놓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출력할 것만 이것만 출력하겠다. 3, 4, 5번만 출력하겠다. 아니면 4번, 5번만 출력하겠다. 이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부분만. 그리고 확인하시고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연결을 할게요. 바코드와 바코드를 합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놓고 바코드와 바코드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가지고 이 세 개를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이 한글이 안 들어가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원본에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원본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새 데이터 원본. 이거는 1, 2, 3, 4, 5, 6 여기 제일 처음에 깔리는 거는 어차피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저건 나중에 지워줄 거예요. 샘플 이 개체 값을 가져갈 거니까 개체 값에서 얘가 지금 이걸 알고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날짜가 있긴 있는데 개체 값 다음 날짜를 가져오겠다. 날짜잖아요. 이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걸 굳이 만들지 말자라고 했던 거. 이 밑에 보시면 여기 개체값 날짜 2네요. 날짜 2를 가져올게요. 완료. 종료.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아예 지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코드에는 얘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스캐너를 집어넣고 싶어요. 더블 클릭해서 한글이 들어가는 모르겠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들어가. 바코드를 만들면은 사실 원래는 한글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게 만약에 숫자나 뭐 이런 거면 들어가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또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 이름을 좀 먼저 확인하고 얘가 컨텍스트 4번이네요. 개체 아 이게 완전 바뀌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바꾸면 안 돼요. 여기서 바꾸면 안 되고 항상 새 데이터 뭐 추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개체값 다음 아까 텍스트 4번이었잖아요. 4번 누르고 완료 종료. 그걸 봐봐요. 그럼 날짜 들어갔죠? 스캐너 얘도 플러스가 됐어요. 대신에 나중에 스캔을 하면 이 한글은 스캔이 안 될 거예요. 일단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결국에는 숫자나 영문으로만 여기에 이제 쌓을 수가 있겠죠. 바코드는 한글이 안 되는 바코드니까. 아무튼 일단 연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수량 꼭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얘가 파트 넘버, 얘가 시리얼 넘버, 얘는 제조 날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한꺼번에 묶여진 바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샘플화 시켜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추가 마지막 요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포함된 데이터 값이 아니고 개체 값. 저게 맨 끝에 거니까 6번이겠죠? 5번. 여기 5번. 맨 끝에 거니까. 근데 원래는 한번 딱 클릭하고 이게 이름이 뭔지, 이 박스가 이름이 뭔지 알고 들어오면 좋겠죠? 5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의 바코드만 읽어도 이 세 가지의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데이터도.
결국에는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온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장일 때는 또 날짜도 바뀔 거고 이름 요것도 바뀔 거잖아요. 스캐너가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수량도 바뀔 거잖아요. 한번 얘가 이미 얘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바코드도 일단은 얘를 다 세 개를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도 같이 다 바뀔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이 바코드만 중요하게 한번 보세요. 이 스캐너하고 숫자 2 이제 수량까지 다 따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름 다 바뀌었죠. 이렇게 또 이어폰,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거는 지금 프리 버전이긴 한데 이게 꺼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파트너라 많이 가지고는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자기네께 이제 어떤 버전인지 알려면 도움말에 들어오셔서 정보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라이센스다, 뭐 프로 라이센스다, 스타터 버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저는 파트너로 2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이 바코드. 이게 바뀌면 결국에는 이 바코드도 다 바뀌겠죠. 뭐 얘는 위치를 어디다가 잡아놓든 상관은 없는데 얘가 바뀌면 얘가 또 바뀌겠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몇 장 출력했지?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인식을 한 건데 얘를 첫 번째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2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얘를 뭐 일련화를 시켜놓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일식 증가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를 다른 테이블에도 다 올려놓고 일식 증가하기 하면서 장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근데 얘는 또 실질적으로 출력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데이터 원본에서 텍스트를 누르시고 여기 사전 인쇄되면 눌러 놓으셔야죠. 그럼 얘는 화면상으로는 숫자 1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출력하면 얘는 출력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인식을 또 해줘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인식이 안 되고 출력이 안 되게끔 해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회색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글씨 자체를. 글씨를 바탕화면이 이렇게 됐는데 숫자를 회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해놔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야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JS1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요거를 다시 삭제를 하시려면 우클릭 누르시고 누르셔가지고 뭐 요걸 다시 삭제를 하시고 다시 삭제하셨다가 다음날에 뭐 엑셀 정리된 게 또 새로운 게 있을 거니까 그걸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진행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될 경우들도 있거든요. 간간히 그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는 내용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간혹 가다가 뭐 낮은 버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이제 문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가지고 여기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엔진 요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게 뭐 업데이트가 된 건지 버그 사항이 뭔가 이렇게 수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줘야 그런 에러가 또 안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된다 엑셀에서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 들어가가지고 이거 입력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뭐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첫 번째 64 요즘에 다 이거잖아요.
요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둘 다 받으셔도 되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연결이 잘 돼요. 만약에 엑셀이랑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시켰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 그러면 저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인식하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렇게 틀어졌을 때는 뭐다? 이렇게. 자, 세 번째 GS1 코드. GS1 코드. GS128로 할게요. 데이터 매트릭스도 있는데 128로 할게요. 이렇게 너무 크잖아요. 골뱅이식. 더블 클릭하셔갖고 글꼴을 좀 줄이죠. 오. 이제 글꼴이 이게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또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미세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처음에 잠금이 돼 있네요. 바코드. X 크기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대상 설정 X 크기 잠금이. 그래서 좌우 폭이 잠겨 있어갖고 지금 안 그거 되는 거거든요. 얘를 일단 풀어요. 풀고 하기. 한번 좁혀볼게요. 좁히면 밀도가 더 촘촘해지겠죠. 이게 뭐 사람들이 밀리 단위로 조금씩 우리가 줄일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거는 저도 참 아쉽긴 한데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이만큼씩 늘어나고 이만큼씩 줄어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데이터 양에 따라서 바코드가 이렇게 밀도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더블 클릭 해갖고 이 밀도 조절을 하고 싶다 해갖고 여기다가 조정을 하잖아요. 얘도 이렇게밖에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밖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밀리 단위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꼭 이 바텐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무조건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라벨을 그래서 이걸 데이터 자릿수가 몇 자리냐 그리고 바코드 들어갈 공간이 얼마나냐 이걸 따져보는 게 지금도 사실 라벨이 실질적으로 100mm로 만들어졌으면 이 바코드를 못 써요. 아니면은 존나 보기 싫게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보고 이 바코드 크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냐. 얘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100mm네요, 바코드가. 그러면 라벨을 110mm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조금 넉넉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GS1 코드. 얘네들은 지금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본 코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워줄 거예요.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필요 없어요. 다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기서 GS1 마법사 첫 번째 거. 그러면 이제 뭐 해외 쪽이든 어디든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01이 많이 들어가요. 01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고 다음 그리고 다음 그리고 포함된 데이터 보시니까 다음 여기서는 뭐 실질적으로 뭘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주어진 게 뭐 880,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거든요. 끝까지 다 적으면 끝까지 입력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그리고 얘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시겠습니다. 이걸 추가를 해주셔야죠. 두 번째 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거는 뭐 생산일을 넣어달라 그랬다. 11번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유효기간을 넣어달라 그랬다. 그 순서가 있어요.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이렇게 유통기한을 넣어달라 그랬다. 이걸 선택하시고 다음 유통기간을 또 다음 누르시고 뭐 시계냐 날짜냐 뭐 하는 건데 이거는 포함된 데이터 값을 해도 되고 데이터 필드를 기존에 배웠던 그 데이터 필드로 맞춰가지고 필드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포함된 데이터 값을 기본으로 해볼게요. 오늘 날짜가 뭐
23년도 3월 30일이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또 추가를 하고 싶다. 얘 추가하고 싶다. 그다음 세 번째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포장 아까 전에 날짜를 했으니까 이번엔 로또 번호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로또 번호를 넣자. 다음에 또 포함된 데이터가 이것도 아까 전에 배운 데이터베이스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필드로 해서 그 찾으셔갖고 필드를 가져오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걸로. 그리고 로또 넘버 이제 입력해 주시고, 다음. 또 추가를 하면 또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법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완료. 그러면 이 바코드에 대한 부분이 01 AI 코드죠. 880 뭐 이래갖고 이 회사 코드에 이 880은 그거죠. 국가 코드, 우리나라 국가 코드, 그리고 3자리인가 4자리가 회사 코드. 나머지 4자리인가 5자리가 그 제품명 코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스캔을 딱 하면 이게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GTIN 넘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맨 끝에 이게 몇 자리? 2자리, 4자리, 셋, 넷, 다섯, 여기가 5자리, 8, 13자리잖아요. 사람들이 뭐 13자리인데 여기는 지금 13자리가 뭐 셋,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기도 13자리까지 하면 12까지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끝에 2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체크 디지트 값이라고 해서 자동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끝에 자릿수는 큰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값이다. 굳이 이게 2가 더 생겼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매트릭스도 해보고 싶은데 차근차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거리다가 어딘가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고정시키고 싶으시면 정렬해서 잠금. 얘는 이제 안 움직이죠. 데이터 값만 바뀌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안 했을 때는 얘 한 장 출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100장을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다 입력값을 계속 바꾸고 그 다음 20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바꾸면서 출력하고 또 한 번 바꾸고 출력하고 또 21 또 바꾸고 한 번 출력하고 이게 수기로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데이터베이스 그 엑셀이랑 연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엑셀이랑 연동을 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돼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셀이 첫 번째 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너무 한 장이 출력될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너무 오면 또 두 번째 장이 출력돼.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려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들으셔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뭔가 기존에 몰랐던 기능들이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야 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천천히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